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재활기 에드워드입니다. 방금 그 재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서 재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운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서울 쪽 비가 상당히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데 상당히 많이 왔었고요. 사실 지난주 어제까지,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비가 온다 하다가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조금 오고, 물론 전혀 안 온 건 아니지만, 장마가 시작했다, 이제 비가 내릴 거다, 딱 한 번 많이 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안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다행이었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화요일에 먼저 학과 시험을 치게 됐죠. 합격을 했고요. 상당히 고득점을 했어요. 90 몇 점을 맞았던 것 같고, 요즘은 옛날에는 해서 시간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40분 치고 다 같이 끝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각각 이제 시작 시간이 다 달라요. 그냥 이제 그 시간에 가서 시험 치다가 40분간 치고 또 끝나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같이 시험은 쳐도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몇 시에 꼭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물론 이제 시작과 끝은 있겠죠. 근데 중간에 시험 내가 들어가서 치겠다 그러면 아마 점심시간 정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일단 시험을 합격해야 기능을 응시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제가 사실 이제 기능 시험 전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거기를 먼저 컨택했고요. 그래서 도와줄 테니 기능 시험 전에 좀 연습하고, 또 도로주행 전에 연습 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학과시험 붙고 나서 날짜를 잡자. 그래서 학과시험 합격하자마자, 그러니까 학과시험은 이제 아무 때나 시험은 쳐도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의정부 밑에 거기가 어디죠? 노원구 쪽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일정도 그렇고 제일 가깝길래 학과 시험은 거기서 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잡아주겠다고 하고, 또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2개월이 넘게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꽉 차서 좀 그렇다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강서 시험 연습 면허 시험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의정부 시험장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일 오실 수 있냐,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길래 누가 아마 펑크가 났던지 그렇겠죠. 시간이 잠깐 빈다 그래서 그럼 가겠다. 가서 기능 시험하고 도로주행을 일단 당일날 칠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사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갔잖아요. 제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능은 학과는 제가 뭐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좀 했었어요. 15회 정도 그 인터넷 모의고사를 쳤었고 제가 도중에 끄는 거 빼고는 다 합격을 했었어요. 맥스가 80, 제가 모의고사 본 거는 80점대가 맥스였는데 실제 시험은 90점대가 어떻게 맞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기능 같은 경우 전혀, 물론 이제 기능이 만약에 합격을 한다 하면 뒤에 도로 중인데 두 가지 다 아무 연습도 없이 뭐 어떤 공부도 없이 가다 보니까 다음날 의정부로 갔는데 기능 시험에서 떨어졌죠. 너무 아까운 게 저희는 돈 드려야 되죠. 25,000원 내고 시험을 쳤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많은 뭐 인지세 같은 그런 것들을 냈지만 아무튼 25,000원을 내고 초반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연습도 제가 할 시간이 없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운전 시험을 치기 전에 잠깐 학과 그 기능 시험장이 잠깐 비었을 때 그때 한 바퀴 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이었고 왼발을 그 가능한 악셀을 장치를 달아서 그렇게 했는데 왼발로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왼발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운전 자체도 제가 아팠기 때문에 좀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뭐 시작 출발까지는 했는데 경사로가 바로 다음이었는데 경사로에서 멈췄어요. 근데 그 운전 자체는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낯설어도 하면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3초 있다가 지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길래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주차 브레이크를 잠궈 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길래 아차 싶어가지고 27, 8초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30초에 걸려버렸어요. 30초 동안 출발을 못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건 바로 실격이더라고요. 이거 뭐 벌점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까웠던 게 뒤에 코스를 좀 연습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원래 학과는 다음날 떨어지면 다음날 시험 칠 수 있는데 기능하고 도로주행은 3일이 지나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요일이 10일인가요? 7월 10일 날 시험을 치고 3일을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니까 도로주행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왜 틀렸는지 뭐 왜 불합격인지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운전은 운전이고 시험은 또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암기를 해야 될 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시험을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친다 하더라도 뭐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사고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뭐 2 곱하기 9 그러면은 2를 원칙적으로는 2 곱하기 9가 2를 9번 더하는 거죠. 그래서 2를 9번 더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2 곱하기 9는 내가 외워가지고 가야죠. 그 2, 9, 18 바로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뭘 계산을 해야 하는 게 있을 건데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죄송합니다. 다음날이 아니고 15일날 월요일날 가서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어요.
뭐 그때도 좀 얼떨떨 했는데 겨우 그날 막 저희는 이제 제가 오른 다리가 불편해서 그 장치를 보조 장치를 쓰는데 이 차가 어떤 손도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깜빡이가 살짝 건들리면은 조금 레버 같은 게 조그만한데 조그만한 게 건들리면은 이 깜빡이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게 그건지 모르고 처음부터 깜빡이가 들어오길래 이게 고장이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알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긴 했는데 막 벌점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출발하자마자 벌점을 맞고 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뭐 다 통과를 했고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도 뭐 강점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어쨌든 합격하셨으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아무튼 합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바로 그 도로 주행을 치려고 했는데 오후에 다 찼더라고요. 그 기능을 다 쳐야지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되게 붐볐어요. 뭐 대기자가 한 20명 넘게 40명까지 생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뭔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 도로 주행 시험도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날 16일날 화요일 2시 반으로 제가 지원을 했고 어제 이제 가서 날이 살짝 흐린데 제가 시험 칠 때까지는 거의 뭐 살짝 잠깐 비가 오는 정도 그렇게 해서 도로 주행을 뭐 솔직히 무사히 마쳤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렇게 돈을 내고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못 믿어서 사실 이런 관련된 내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찍을까도 생각했는데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여러분께 오픈을 안 했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오른쪽 발로 연습을 했었고요. 운전 뭐 주차장 정도 왔다 갔다 사람 없는 데를 천천히는 가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발 상황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이건 몇 년 걸리겠다 했다가 우연찮게 지인을 만났다가 지인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핸들도 있고 악셀 밟는 것도 연습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연습을 하라 그랬는데 뭐 실제로 보내주신 건 아니고 깜빡하셨는지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왼쪽 발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시험을 준비했었고 9일날 학과 10일날 기능 떨어졌고 15일날 기능 붙고 16일날 도로주행을 해서 그러니까 7일 걸린 거죠. 일주일 만에 땄고요. 물론 이제 옛날에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뭐 감이라는 게 조금만 더 생기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거 준비 없이 가는 그런 것들은 안 되는구나. 나는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이고 어떤 돈도 더 많이 들이고 해야지 뭔가 하나 똑같은 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중간에 아무리 급하게 했지만 바로바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짜증내가 그러진 않았고 느긋하게 원래 너무 급하게 내가 서둘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시험을 쳐서 요즘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았던 그런 느낌 이제는 운전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옛날에는 오른쪽 발로 했지만 이제는 왼쪽 발 그 장치를 사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된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불안하더라고요. 이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운전하는 게. 그래서 검증을 받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병이 걸리면 면허증을 원래 반납하고 새로 해야 돼. 그래 물어봤더니 의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뭐 가끔 가다가 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이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이 뭐 운전면허를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는데, 뭐 굳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자기가 스스로 자진납세 이렇게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지고 있다고 뭐 운전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뭐 할 수 있을 만큼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시면 되고, 몰라요. 이거는 제 생각, 제가 끝나고 나서 든 생각인데 운전면허를 새로 딸 필요는 없고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나 뭐 그 국가재활원인가요? 그쪽에 문의를 하면 이 운전 연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 다음에 그냥 있는 면허를 그냥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라가지고 새로 따야 된다고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나고 보니까 물론 검증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돈 내고 그렇게 위험 부담 뭐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했고, 아무튼 저는 뭐 힘든 길을 갔지만 어떤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 이제는 그냥 대놓고 운전을 해도 되겠다, 내가 어떤 기구만 설치하면.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100만원짜리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장치인데, 왼쪽 좌측 엑셀 페달인데 비싼 건 100만원, 싼 거는 뭐 30만원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0만원도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다 보면 그걸 할 때 파워 핸들이랑 그 두 가지를 할 때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뭐 그 상관은 없어요.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게 장애인 이런 국립재활원 있죠. 국립재활원에 또 문의도 해보고 또 구청도 알아보고요. 노동부 쪽 그런 것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땄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건데, 특히 왼손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또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원래 오른발이 됐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평가를 국립재활원에서 평가도 해주고 뭐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픈 발이 있으면 안 아픈 쪽이 있다는 거 아시고,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면서 그날 옆에 보니까 여자분 한 분이 도전을 하고 계시던데,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시던데, 제가 사실 저는 10개월 재활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아주 힘들고 괴롭다라고 느꼈는데, 옆에서 하시는 다른 분하고 하시는 말을 제가 뭐 다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10년 넘게 병원에 있으셨더라고요. 최근에 퇴원을 하셨는지 그냥 좀 외출이 자유로운 요양병원에 계신지.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10년 넘게 거기 계셨고 상태도 저보다 조금 더 아직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지팡이만 없었지 태어날 때랑 비슷하신 상태였고, 보시면 뭐 이미 10년은 잃어버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주 사회에 부딪히는 걸 뭐 어렵다, 그 어려운 건 있겠죠. 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 꿈, 뭐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기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꿈을 하나하나씩 뭐 장애를 내가 갖게 됐다, 아프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또 조금 낫다고 막 이렇게 어깨 펴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저분 되게 마인드가 긍정적이시다, 그런 느낌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런 분을 실제로 보니까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참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웃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운전에 대해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뭐 전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나중에 뭐 그런 다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영상이 좀 길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없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또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겪어보고, 누가 가르쳐 주면 그렇잖아요. 뭐 한 발짝이라도, 뭐 예를 들어 5발짝인데 그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한 발짝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발짝을 운동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뻘짓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충의 어떤 코멘트를 드리는 거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겪은 거, 느낀 거를 드리는 거지, 어떤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